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울주에 다녀왔습니다. 이 신문을 보시죠. 조선일보 2022년 12월 9일 엊그제지요. 기사를 캡처한 겁니다. 울주에서 곰을 몇 마리 키우셨는데 그 곰 밥을 주러 갔다 내외분이 곰한테 참변을 당해서 돌아가신 그런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저희는 KTX를 타고 울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뚱뚱하고 못생긴 사나이가 저고요. 이 세 분은 다 울주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이복수 교수님이라고 저하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낸 분인데요. 그 전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곰 사고 난 거 봤느냐고.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급히 좀 내려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조 박사님 그리고 김 사장님 이 세 분들을 내려가서 만나게 됐죠. 현장으로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이 땅이 54만 평입니다. 이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에 400m가 되는 산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마치 접시속과 같은 그런 형태의 땅입니다. 여기가 곰을 사육하던 우리입니다. 이분들은 그 반달곰을 아주 새끼 때부터 분양을 받아서 키웠는데 침대에서 데리고 자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가둬놓고 키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 교수님이 같이 곰 우리에 들어가서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는데 곰이 아주 온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 남편분이 곰 사료를 주러 차를 타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께서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곰 사료를 주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내가 가서 보겠다 하고 또 차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그 따님이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돼서 119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두 내외분이 곰한테 공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엽사 포수를 불러서 곰들을 사살을 했죠. 여기에 찝차가 2대 보이시죠? 앞에 있는 차가 남편이 타고 왔던 차고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까 뒤에 부인이 타고 온 찝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집이 나란히 2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땅 주인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좋은 일에 쓰겠다 하셨는데 저렇게 불의의 참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제가 할 일은 저 작고하신 분들 산소짜리를 이 부지 안에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이 자리예요. 여기다 하나 이렇게 뭐 잘 안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네. 네? 하나, 둘, 셋, 한 3대. 아. 3대는 쓰겠네, 여기 쓰면. 교수님 해보세요. 배가 흔들 되겠지. 교수님 유튜브에 나가셔도 돼요? 유튜브에 나가셔도 돼? 진짜 늙었어. 누가 뭐. 자꾸 움직이잖아요. 여기 혈이 있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움직이잖아요. 느낌이 바로 오시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유튜브 나가셔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시면 예. 아니, 불편하시면 마스크 쓰시고.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다시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 위에 250m짜리 아주 예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됐던 거죠. 예, 이 산입니다. 바로 그 54만 평 안에 있는 이 산이죠. 그래서 여기다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땅은 이렇습니다. 400m, 400m, 그리고 여기는 250m 하는 산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분지 형태. 조금 전에 보신 봉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야산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물은 사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나가는 그런 형태죠. 풍수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땅입니다. 금난경에 있는 말씀인데, 부장이 좌의 청룡, 우의 백호, 무로 장법에서는 좌측을 청룡으로 하고 우측을 백호로 하며 전의 주작, 앞에는 주작이고 후의 현무, 뒤는 현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현무수도, 현무는 머리를 수그린 듯 해야 돼요. 그리고 주작상무, 주작은 앞에 있는 안산이죠. 청룡완연, 이 연자는 구불구불 길게 늘어진다는 건데, 청룡은 구불구불 길게 늘어져야 되고, 백호순부, 백호는 길들여진 듯 머리를 수그려야 된다. 여기가 현무입니다. 현무가 쭉 와서 머리를 수그린 듯 아래로 고요하게 내려오죠. 주작상무라고 그랬죠. 주작은 팔을 벌리고 춤을 추는 듯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룡완연이죠. 청룡은 구불구불 길게 늘어져야 돼요. 백호순부, 백호는 길들여진 듯 머리를 수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죠.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죠. 왜 이런 자리에 살지 않고 딴 데 사시면서 이 자리는 비워놨었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군요. 이곳의 산도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현무고요. 그리고 내청룡이 이렇게 감고 돌았죠. 그리고 중청룡이 밖으로 있고요. 이 계곡을 건너서 내백호가 있고, 그리고 계곡 옆으로 중백호가 있습니다. 마치 모양이 솥을 엎어놓은 것 같죠. 이런 것을 복부라고 그럽니다. 엎어질 복, 솥부자, 그래서 복부혈이라고 그러죠. 복부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모양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그런데 여긴 옆에 석산 개발을 해서 땅을 이미 다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쌍태라고 그럽니다. 태아가, 쌍둥이가 태내에 둘이 들은 것과 같다 해서 이것을 쌍태라고 그러고요. 쌍태 중에서도 여기는 양태가 되고 여기는 음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음양이 들어있죠. 이런 것을 산태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좌 곤양으로 자리를 잡아드렸는데요. 여기 바로 말뚝을 박은 데죠. 여기 지형은 넓은 대접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죠, 그릇. 일종의 분지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또 가리켜서 저한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이 바로 천옥이 아니냐. 그런데 좀 들어보시죠, 제 말씀을. 논어 자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왈 야제유야. 야라고 하는 건 비속하다, 천하다 그 말입니다. 비속하거나 유야. 유는 자로의 이름입니다. 중유죠 원래. 군자 기소부지 개 궐여야. 군자는 기소부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에 관해서는 개고려야, 말하지 않는 것이다.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를 보시고서 주장답지 않은 주장을 해오는 분들이 계세요.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옥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천옥의 뜻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천옥이 있고 지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뢰자도 우리 뢰자, 즉 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위성에서 찍은 겨울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밑에가 푹 가라앉은 분화구 자리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뒤에 보이는 산은 여러분 규슈에 가시면 지금도 활화산인 아소산 분화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휴화산 분화구지요. 사방이 뺑 완전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가운데가 푹 꺼져 있고요. 여기는 하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데입니다. 네, 이런 것을 천옥이라고 합니다. 네, 온통 맥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가 움푹 꺼진 데를 천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절사지지예요. 절사라는 게 뭡니까? 후손이 얻게 되는 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뢰를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포토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천옥과는 좀 다르죠. 산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로 쭉 둘러싸여서 완전히 갇힌 듯한 것을 지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옥과는 좀 다르죠. 이 지뢰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남도여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도적놈이 되고 여자는 창녀가 된다. 그래서 남자는 도심이 생기고 여자는 음란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산뿐만이 아니라 주택에 낮은 데에 있고 주변이 온통 높은 아파트나 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것도 지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천옥과 지뢰는 사람이 살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뭘로 쓰여야 되느냐? 감옥으로 쓰이는 겁니다, 원래. 군자 기소부지 개고려야.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외분을 화장을 하셔서 제가 잡은 자리 여기다가 조그맣게 기념관을 만들어서 모시겠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디 유족들이 평안하시길 빌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이게 그 표지인데요. 당시 정가는 한 권에 4,500원이었죠. 이 표지는 2022년 12월호입니다. 통권 390호입니다. 그러니까 창간에서 39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월간역학이 발행됐다는 말씀이죠. 지금 정가는 12,000원이고요.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0원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원이 됩니다. 저희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다는 것 중에 주역, 맹자, 장자, 김종익 박사께서 하시는 아함경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묘법 연화경과 아함경은 불교 경전이죠. 그 외에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둔갑,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운세,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산날, 그리고 사업이나 여행, 이사 등의 좋은 방위, 이런 것들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에 창간을 했기 때문에 2023년이 되면 창간 34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은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 6월부터 나온 표지들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죠. 6월호 표지는 충북 음성의 아주 그 길지인 명당 산을 소개를 했고요.
7월호에는 경남 진주시 지수면 면사무소 뒤에 있는 하동마을, 한국의 모든 재벌이 다 이 한 동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호는 청와대 풍수를 논했습니다. 청와대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풍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관룡자, 수맥 탐지봉도로 측정을 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실었습니다. 9월에는 경기도에 잘 익은 논밭을 실었고요. 10월에는 충청북도 월악산에 있는 대광사라는 절 앞에 있는 개미치꽃을 실었습니다. 11월호에는 중국 산동성, 우리하고 아주 가깝죠. 산동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상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을 찍었고요. 12월호에는 우리나라의 금년에 나타났던 아주 아름다운 길조인 채운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런 사은품을 드립니다. 첫째, 6, 7, 8, 9, 10, 11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6개월분입니다. 이 6개월분은 7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 순 국산 황동으로 깎은 수맥 탐사봉 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 예쁘게 생겼는데요. 10,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70,000원이죠.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금액은 144,000원 뿐입니다. 그러면 사은품을 첫째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72,000원어치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수맥 탐사봉 그리고 케이스에서 70,000원. 사은품 합계는 142,000원이 됩니다. 거기다 월간 역학 1년 144,000원 하면 286,000원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144,000원만 보내주시면 이 사은품을 모두 다 드리고 월간 역학을 1년간 보내드립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1004 한국역학협회로 144,000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142,0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우편으로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